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45회차 해외 축구 2경기 분석 진행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이번 경기에서도 자신들이 즐겨 사용하는 3-4-2-1 포메이션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메이션은 안정적인 수비 구조와 빠른 측면 공격을 결합하여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팀의 공격 핵심은 파울로 디발라와 엘샤라위 두 선수로 이들은 창의적인 플레이와 기술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고 있습니다. 디발라는 뛰어난 시야와 정교한 패스를 통해 공격의 시발점 역할을 하며 필요할 때는 날카로운 슈팅으로 직접 득점을 노리기도 합니다. 반면 엘샤라위는 빠른 스피드와 예리한 공간 침투 능력을 활용해 상대의 측면과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두 선수는 중앙과 측면을 오가며 상대의 수비의 균형을 깨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로마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토트넘과의 직전 경기에서 2-2로 비기며 막판 극적인 동점골을 기록하긴 했지만 경기 내내 공격이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전방에 배치된 도부비크는 상대 수비에 의해 자주 고립되었고 그로 인해 공격의 유기적인 흐름이 끊기는 장면이 여러 차례 연출되었습니다. 도부비크가 상대 수비진의 압박을 효과적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로마의 공격 전개는 단조로워지고 상대 수비의 압박에 쉽게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원과 공격진 사이의 연결 고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디발라와 엘샤라위 외에도 보다 다양한 득점 루트를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수비 측면에서는 만치니, 훈메스, 은디카로 구성된 백스리 라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에서 우위를 점하며 상대의 공중볼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훈메스는 경험 많은 리더로서 후방에서의 침착한 경기 운영과 뛰어난 위치 선정으로 수비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만치니와 은디카는 강한 대인 방어 능력과 순간적인 커버 플레이로 수비의 빈틈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약점은 빌드업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후방에서의 패스 연결이 부정확하거나 느려질 경우 상대가 높은 압박을 가했을 때 로마의 공격 전개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아탈란타처럼 공격 템포가 빠른 팀과의 경기에서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이번 시즌 뛰어난 경기력을 바탕으로 리그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3-4-1-2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파샬리치, 레테기, 루크먼의 공격 트리오가 팀 공격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루크먼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통해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며 레테기는 뛰어난 골 결정력을 바탕으로 팀의 득점력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파샬리치는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공간 활용으로 공격을 지원하며 상대 수비를 교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직전 영 보이스와의 경기에서 6-1로 승리하며 이번 시즌 자신들의 화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경기 내내 빠른 템포로 상대를 압박하며 찬스를 만들어냈고 이를 효과적으로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이러한 공격력은 아탈란타가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고 로마를 압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수비적으로도 아탈란타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누, 히엔, 콜라시나츠로 구성된 103 라인은 상대의 공격수의 움직임을 철저히 봉쇄하며 수비 라인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룬과 에데르손은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강한 태클로 상대의 공격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며 수비진을 든든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상에서 복귀한 스칼비니가 아직 100%의 컨디션을 찾지 못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탈란타는 경기 후반 체력 관리와 교체 카드 활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상반된 경기 스타일이 충돌하는 양상이 될 것입니다. 로마는 점유율을 확보하며 자신들의 템포를 유지하려 할 것이나 공격 전개 과정에서 아탈란타의 강한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아탈란타는 빠른 전환과 역습을 통해 로마의 수비 조직을 흔들고 다수의 득점 찬스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는 디발라와 엘샤라위의 개인 능력을 바탕으로 반격을 시도하겠지만 아탈란타의 조직적인 수비와 높은 압박을 뚫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아탈란타가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탈란타의 강력한 화력과 유기적인 팀플레이가 로마를 압도할 것으로 보이며 경기 양상은 다득점 경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3골 이상의 오버 경기가 예상되며 아탈란타가 승점 3점을 챙기며 리그 순위를 더욱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세비야는 이번 경기에서도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포메이션은 중원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며
특히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에 중점을 둡니다. 세비야의 공격 중심에는 루케바키오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는 개인 돌파와 정교한 크로스를 통해 상대 수비를 흔드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케바키오의 빠른 돌파와 공간 창출 능력은 세비야의 공격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그의 움직임이 팀의 득점 찬스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는 최근 라요 바이카노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두며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이 승리는 팀에 중요한 자신감을 불어넣었지만 경기 내용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에주케의 부재가 세비야의 공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주케는 창의적인 패스와 예리한 돌파로 공격 전개에 다양성을 부여해왔으며 그의 공백은 세비야의 공격이 단조롭게 전개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세비야가 상대 수비를 보다 쉽게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소호가 비교적 안정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공수 전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팀의 중심을 잡고 있으며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공격으로 전환할 때도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호가 결정적인 패스를 통해 공격에 기여하거나 득점 상황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에 더해 최전방의 로메로 역시 골 결정력에서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상대 골문 앞에서의 결정적인 움직임과 마무리 능력이 부족해 세비야의 공격이 상대 수비에 쉽게 차단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살라스와 바데로 구성된 중앙 수비 라인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공권에서 강점을 발휘하며 공중볼 처리와 상대의 세트피스 상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라스는 뛰어난 위치 선정과 대인 방어 능력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바데는 빠른 커버 플레이와 강력한 태클로 수비진의 안정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콩가와 구델리가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기여하며 상대의 공격 흐름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 조직력은 세비야가 이번 경기에서도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을 낮추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한편 오사수나는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역습에 중점을 둔 경기를 펼칠 전망입니다. 이 팀은 사라고사, 오로즈, 그리고 가르시아로 이어지는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의 뒷공간을 효과적으로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특히 오로즈는 순간적인 스피드와 예리한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가르시아는 강력한 슈팅과 골문 앞에서의 침착한 마무리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오사수나는 최근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하며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움을 증명한 바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오사수나는 비슷한 방식으로 세비야를 상대로 빠른 공격을 전개하며 득점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사수나는 수비적인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팀의 핵심 수비수인 토로가 징계로 결장하게 되면서 수비 조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무뇨주와 몬카yor라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보요모와 카테나에게 과도한 수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오사수나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세비야가 찬스를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 흐름은 세비야가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오사수나는 빠른 역습을 통해 세비야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비야는 루케바키오를 중심으로 공격을 시도하겠지만 에주케의 공백으로 인해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사수나는 빠른 전환을 통해 세비야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지만 그들의 공격 마무리 능력이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 공격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비야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부진으로 인해 득점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오사수나는 역습으로 찬스를 만들어내겠지만 골 결정력의 부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이 높으며 3골 이하의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